저는 이 프레임 암기법을 활용하여 사진 찍듯이 수많은 라벨링들을 쉽게 외울 수 있었고 만드는 과정도 재밌게 즐기면서 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수남이에요. 현직 전문의에요. 오늘도 여러분의 암기력을 한층 더 강화시켜줄 강력한 암기법 무기를 하나 더 가져왔는데요. 암기의 본질과 더불어 구체적인 암기법을 알려드리는 1+1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며칠에 한 번씩 강력한 학습법들을 무료로 알려주는데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전체에 설정을 안 누른 사람이 있다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어서 누르고 시작하자고. 우선 암기의 본질 하나. 사람이 정보를 저장하고 기억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바로 좌뇌를 사용하는 방식과 우뇌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좌뇌는 주로 글자나 숫자 관련하여 언어와 계산에 주로 관여하고, 우뇌는 감성, 느낌, 영상 등 이미지를 보고 받아들이는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뇌과학 연구에서 좌뇌를 이용한 암기보단 우뇌를 이용한 암기에서 장기 기억에 훨씬 유리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우뇌가 좌뇌보다 기억 용량과 처리 속도에 있어 몇 배는 더 크기 때문이라고 언급하는데요.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몇백 배 이상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단순히 글자를 반복적으로 읽고 외우는 것보다 그림 한 장을 보는 게 훨씬 직관적이고 오래 기억에 남는 건 모두 경험을 통해 잘 아실 거예요. 오늘은 이 뇌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활용할 수 있는 암기법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름은 프레임 암기법이라고 하는데요. 글로 되어 있는 정보를 영상이나 사진의 한 프레임처럼 변환하여 그 이미지를 외워 우뇌를 적극 활용한 암기법입니다.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방법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원칙을 설명드릴 건데요. 기본적인 컨셉은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개념과 글을 구성하는 라벨링 또는 키워드를 하나의 프레임으로 옮겨서 외우는 건데요. 프레임을 구성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의 한 장면을 구성하는 요소를 떠올려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요. 항상 어떤 장면, 즉 프레임을 구성하는 건 시간과 장소, 등장인물, 그리고 특정 물건 등이 있습니다. 즉 프레임을 키워드에 맞게 창조하고 여기에 내가 외우고자 하는 키워드들을 매칭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시험장에서 외운 걸 다시 떠올리려고 할 때 내가 이 개념에서 매칭시켰던 프레임은 이거였지, 이 프레임의 시간대는 이랬으니까 그 개념을 구성하는 키워드를 떠올릴 수 있는 거죠. 물론 그 전에 몇 번 확인 과정을 거쳐 완벽하게 외웠다면 이 장면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바로 꺼낼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 세 가지 원칙을 지켜주면 더 최적화된 프레임 구성이 가능합니다. 첫째, 연결할 수 있는 건 반드시 연결해준다. 여기서 연결이란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새롭게 기억해야 할 것을 연결하는 것, 그리고 프레임을 구성하는 요소 간 연결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연결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 핵심 개념과 글을 구성하는 라벨링으로 프레임을 만들 때 반드시 핵심 개념도 프레임 안에 넣어준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라벨링으로만 프레임을 구성하는 경우 여러 개의 프레임을 만들어서 외웠을 때 어떤 프레임이 어떤 개념에 해당하는 건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림은 최대한 대충 그린다. 아니, 이미지를 통해 외우라면서 그림은 왜 대충 그리라는 거냐? 우리는 그림 공부하려고 그림 그리는 거 아니죠. 외우려고 그림 그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암기의 핵심은 속도와 정확도죠. 그림 그리느라 시간 다 쓰면 속도를 챙길 수가 없습니다. 빨리빨리 뭐가 뭔지 알아볼 정도로만 그리고, 심지어 이 방법이 익숙해지면 머릿속으로만 그 프레임을 그려보고 구성 요소들을 외우고 넘어가는 방법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직 잘 안 와닿죠?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확실히 개념 잡아 드릴게요. 2022년 구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개론 11번 문제 기출인데요. 이 문제에 해당하는 이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부분이 머릿속에 있다면 당연히 맞출 수 있는 문제겠죠? 물론 각각이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공부한 공시생분들이라면 쉽게 맞추겠지만, 각 라벨링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전혀 모르는 제가 프레임을 활용하여 통으로 외워버리는 걸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파트의 핵심 개념은 신축성 유지, 그리고 라벨링은 이미 되어 있네요. 각 구성하는 라벨링도 너무 기니 여기서 한 번 더 뽑아낼게요. 딱 봐도 가와 나는 말이 좀 비슷하네요. 그럼 여기서 차별화될 수 있는 음절이 가에서는 용, 나에서는 채와 월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라는 음절은 겹치기도 하고 전이라는 음절은 가를 전부 설명해 줄 수는 없으니 이 음절들을 이용하는 건 적절해 보이지 않아요. 계속과 예비는 짧으니까 바로 재료로서 활용해주고, 마도 기니까 수비, 수지 정도로 뽑아서 활용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재료는 완성되었고 이걸 프레임 안에 모두 때려박아서 한꺼번에 외워보도록 합시다. 일단 시간에 매칭시킬 수 있는 재료가 있나 살펴봅시다. 시간과 장소에 매칭시킬 재료부터 찾는 건 굳이 없으면 하지 않아도 되지만, 시간과 장소의 라벨링을 한두 개라도 매칭시켜 놓으면 나머지 외울 라벨링들이 줄어들어 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이 시간, 장소가 강력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여 수월하게 해당 라벨링을 꺼내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전 여기서 채월이 눈에 보이는군요. 월이 달을 뜻하고 동시에 달을 반쯤 채운 밤 시간대로 세팅하면서 밤만 채운 달을 그려줍니다. 장소는 굳이 떠오르지 않으니 패스하겠습니다. 남은 건 용, 계속, 예비, 수비, 수지, 신축성인데
보니까 재밌는 장면을 하나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용들이 팬사인회에서 계속 예비 번호를 받으면서 국민 첫사랑 수지한테 사인을 받으려고 하고 수지는 인파가 너무 몰려 적절히 수비하듯이 손으로 막으면서 사인해주는 장면을 그려봤어요. 그리고 이 줄은 계속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할 테니 신축성이라는 키워드도 여기에 넣을 수 있겠네요. 모든 재료를 활용하여 이 프레임을 완성했죠? 그림 그리는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고요? 제가 실제로 그린 그림 보여드릴게요. 10초 걸렸습니다. 그림인지 구름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지만 본인이 알아볼 정도로만 빠르고 간단히 그리면 됩니다. 그럼 이 프레임을 보며 내가 제대로 외웠나 아웃풋을 하며 꺼내보는 겁니다. 잘 안 외워진 부분이 있으면 다시 이 글로 돌아와 외워주고요. 다시 프레임으로 가서 꺼내보는 걸 반복하는 겁니다. 이 반복 과정 속에서 진정으로 암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다면 아예 눈을 감고 그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보고 그 장면 구성 요소대로 라벨링을 뽑아내보세요. 나중에 이 방법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면 그림 딱 한 번 그리고 바로 머릿속에서 그린 장면 떠올리면서 라벨링을 줄줄 꺼내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 예시에서 알 수 있듯이 재료를 프레임에 활용하는 건 등장인물 그 자체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형용사 및 부사,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목해 주시고요. 수지가 인기가 많다는 기존 지식을 활용했다는 점, 특이한 모습의 팬인 용들로 뇌에 각인시킨 점, 밤늦게까지 진행되는 팬사인회에서 상호작용을 하고 그 상호작용을 외워야 할 라벨링으로 외울 수 있게 이어주었다는 점에서 비교적 괜찮은 프레임을 구성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시 하나 더 들어볼게요. 2022년 국어 공무원 시험 행정학 개론 5번 문제인데요. 동기유발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이론을 모두 고르는 문제예요. 역시 간단히 라벨링을 해서 외우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이에 해당하는 이론은 다음과 같아요. 동기부여 이론은 크게 내용 이론과 과정 이론으로 나뉘는데 과정 이론은 다음과 같이 크게 5개로 나눌 수 있어요. 이것도 한번 프레임으로 한 컷 만들어서 외워볼게요. 일단 5개의 라벨링과 핵심 개념인 과정 이론, 이렇게 6개의 재료가 있어요. 과정, 아담과 공, 후기. 이걸 보니 거꾸로 단어를 읽어서 기분이가 좋다 이런 게 떠오르네요. 포터와 롤러 타는 해리포터가 떠오르네요. 로크, 한글로 보면 뭐 안 떠오르는데 영어를 보니까 왁이랑 비슷하네요. 목표, 학습, 네. 한번 쭉 읽어보면서 각 라벨링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무지성으로 떠오르는 느낌 정도를 캐치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프레임을 만들어 봅시다. 일단 포터가 있고 학습이 있으니 장소를 호그와트 마법학교 아니면 단순히 학교 정도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해리포터를 보면 석양이 지면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등장인물들이 떠오르는데요. 이 오후에서 저녁으로 넘어가는 시간대, 즉 변하는 과정 자체를 시간에 대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등장인물을 세팅해보죠. 이미 딱 봐도 쉽게 될 것 같죠? 아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 아담은 사과를 보통 들고 서 있죠. 이걸 공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포터와 롤러, 둘을 묶어서 롤러 타는 해리포터로 해줍시다. 최대한 묶을 수 있는 건 묶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포터와 아담도 다른 재료를 이용해서 묶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담이 더 오래된 사람이니 공부를 더 잘한다 세팅하고 포터가 공부를 좀 더 못하는 걸로 가정합시다. 그리고 해리포터가 아담 발목 정도 성적까지라도 자물쇠 채우듯 성적을 사수한다는 목표 설정을 했는데 실제로 이를 이룬 업적에 만족해서 기분이가 좋다. 락이 자물쇠로 채우다는 뜻이니 기존 지식을 활용해서 목표 설정을 견고하게 한다는 의미로 활용해서 써준 것이죠. 모든 재료 활용해서 프레임 만들어줬죠. 실제로 제가 그린 그림인데 정말 못 그렸죠. 빠르고 심플하게 상징성만 띌 정도로 그려주면 됩니다. 눈을 감고 시간과 장소부터 떠올리고 등장인물과 그들 사이의 관계를 떠올리면서 하나씩 아웃풋을 해봅시다. 여러분들도 일시정지하고 한번 떠올려보면 쉽게 생각나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 암기법은 그루핑이나 새치기 암기법 등 여러 암기법과 조합을 하면 더 강력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 재생 목록 암기법 무기창고에 잘 쌓아놨으니 복습하고 같이 잘 활용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프레임 암기법을 본인 시험에 여러 번 적용 및 연습해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보는 게 중요한데요. 그럴수록 프레임 만드는 속도 및 아웃풋을 꺼내는 속도가 빠르게 증가할 겁니다. 오늘은 간단히 라벨링만 프레임으로 넣는 걸 보여드렸는데 능수능란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문장 자체들에서도 키워드를 뽑아서 프레임을 만드는 게 가능해집니다. 저는 이 프레임 암기법을 활용하여 사진 찍듯이 수많은 라벨링들을 쉽게 외울 수 있었고 만드는 과정도 재밌게 즐기면서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익숙해질수록 만드는 속도는 배로 올라갔고요. 다음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기출분석법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제가 진짜 공부법 및 여러 영상들에서 기출의 중요성에 대해 여러 차례 강조했었죠. 제대로 된 기출분석만 할 줄 알면 그 시험은 반 이상은 합격했다고 보는 거예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컨텐츠니 반드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전체 설정하고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당당.